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굳이 시간 없는 데까지 여기에 와가지고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 없겠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강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도 시험 공부를 해봤거든요. 강의라는 거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되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되는데 꼭 필요한 강의가 뭔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 강의만 해도 2달 코스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죠? 2달 코스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는 이건 뭐 짧으니까 상관없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맡아서 책임져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법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특허 상표가 다 한 달 코스에 보통 이게 보통 한 달 코스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횟수는 좀 작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가 보통 14회에서 16회 정도 하고 상표가 14회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횟수는 좀 작습니다. 이거는. 14에서 16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이나 실용신화법 같은 경우는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한 4회에서 5회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합치면 2달 코스 됩니다. 이것도 2달 코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같은 경우도 자연과학 요게 각 과목당 8회씩 정도 하죠, 보통.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회까지도 하는데 8회에서 10회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다 들으면 보통 이것도 2달 코스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시간만 6개월이에요. 강의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 1차 붙으려고 한다면 7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지 붙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특히나 이제 시험, 자격증 관련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필수적인 코스로 생각하는데요. 강의 듣고 바로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 문제집도 같이 푸는 거예요. 1차 시험은 이게 최고입니다. 1차 시험은. 강의, 복습, 정리, 문제집. 이거를 매일매일 강의 듣고 그날, 강의 듣고 그날 이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널널하게 여유있게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몰아서 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해본 경험이 그래요. 몰아서 나중에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많이 있으십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문제집 풀리면 됩니까?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막판에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문제집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 바로 복습, 그날 복습해야 돼, 그날 복습. 그리고 가능하면 주말에 보통 이게 기본 강의가 주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다시 한번 복습. 이 과정을 2달 내내 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2달의 미법을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대신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하고서 들어가야지 학교 생활 병행하면서 내년 1차 시험 붙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네? 절대로 붙으시려면 전력 투구 하셔야 됩니다, 전력 투구. 아시겠어요? 전력 투구 하시고 이 과정은 모든 과목에 공통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를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권화라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권화. 요거는 이제 요 복습 정리 과정에서 등장하는 건데 단권화가 왜 필요하냐면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죠. 주어진 지문을 여러분들이 OX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로는요. 시험,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큰 어려움이 없지만, 2차 시험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쓰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단권화라는 걸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례집도 있고, 뭐 요약서 이런 것도 있는데 요약서는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기본서, 판례, 문제집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내면은 그게 하나의 책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2차 시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단권화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서에다가 바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사가 막 떠드니까 중요하다고 막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막 기본서 막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 같은 경우는 연습장이라든지 어떤 공노트 있죠? 이 빈 어떤 종이에다가 강사가 떠드는 얘기를 막 적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나중에 복습 정리 과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본서에다가 옆에 여백이 많죠. 기본서는요. 보통 다. 그러면 그 여백에다가 이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집 풀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에 기본서에 빠져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지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틀리는 내용들을 갖다가 역시 또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기본서에 갖다 넣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실력으로 돼 있어요. 그게 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든지가 여러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답을 못 써요. 여러분 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상황이. 2차 시험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년 7월에 2차 시험을 본다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2차 시험 본다든지 하더라도 최소한 이 과정이 미리 여러분들이 훈련돼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차 시험 보통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고들 하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느꼈던 게 수험생들 분 중에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특한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 사람이 뭐라고 떨리가 내 방식대로 할래. 합니다. 근데 해가지고 되는 분도 없진 않아요.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돌아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어떠한 노하우가 쌓여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 왜 이렇게 자존심 세는지 모르겠는데 자존심 세가지고 난 내 방식대로 할래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2배, 3배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꾸 심취를 겪으려고 하세요? 절대 심취 겪지 마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의 듣는 동안에는 그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간에 강사를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세요. 차라리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저렇게 살이 쪘느냐? 못생겼느냐? 그래도 그 강사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 강사들도 나름의 노하우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노하우 받아가지고 해보고 안 됐을 때 욕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강사를 욕을 해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 말씀대로 따라오시면 진짜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하실 때 100점 맞겠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100점 맞아야 붙는 게 아니죠. 이 정도 맞으면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100점 맞아야겠다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라도 틀리면 왠지 불안한 것 같아, 마음이. 그럴 필요 없어요. 실제로 모든 과목에서 그렇습니다.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 이거는 너네들이 좀 틀려다오. 이런 의도로 출제하는 문제들이 한 10% 정도 돼요. 대부분 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맞추려고 머리 싸매고 시간 투자하고 해봤자